여러분들은 모두 삼국지에 대하여 잘 아시죠?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문재인이 조조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 문재인 본인은, 즉 인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본인은 조조와 닮은 데가 별로 없더라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그의 주변의 참모들, 586들, 이들은 모두 그 권모와 술수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권 임기 동안 계속 보여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그 행태들과 드러낸 추태들, 너무나 조조와 닮았잖아요. 만약 이 정치판을 삼국지에 대입한다면 한마디로 이 한국판 삼국지 속의 그 조조는 문재인이 되겠고, 그 조조와의 싸움에서 패할 대로 패하고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면서 방랑하면서 정말 동가식 서가수해왔던 모습의 그 유비는 혹시 누가 될까요? 문재인이 조조라면 유비는 다름 아닌 안철수죠. 그래서 조조가 얼마나 싫었으면 삼국지에서 유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조조가 급하면 나는 급하지 않을 것이고 조조가 급해하지 않으면 나는 급해할 것이다. 뜻인즉 이제 무엇이든 다 조조와는 정반대로 하겠다는 그런 소리죠. 그 강한 조조와 싸우기 위하여 유비는 이제 송군과 손잡게 되며 결국 적벽이 한 차례 싸우면서 이제 조조의 80만 대군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주를 차지하고 또 서천을 도모하고 한중으로까지 확장하여 총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적벽에서의 대전, 이 대전까지 1년쯤 앞둔 시간에 유비는 형주에서 제갈량을 얻어 한창 군대를 모아서 훈련시키며 장차 있게 될 조조와의 전쟁을 이제 대비합니다. 제갈량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냥 형주의 주인 류표가 죽었을 때 바로 이 형주를 차지하고 나면 유비의 힘으로 얼마든지 조조의 대군과 맞받아 싸울 수 있을 것인데 유비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죠. 성실군자였던 유비는 차마 아비 없는 조카의 손에서 형주를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당에는 이제 형주까지도 모두 조조의 손에 이제 넘어가게 되고 유비 일량은 송군이 동호와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 강하라는 곳까지 밀려가서는 정말 한 발짝만 더 밀리면 바로 모조리 창강에 빠져 죽게 될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제갈량은 이제 동호의 송군과 손을 잡고 조조와 싸워야 한다고 이제 유비에게 계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이외의 일입니다. 한국의 정치판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적벽에서의 대전 그 1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주의 주인 유표와는 같은 종실의 형제였지만 그 유표의 처남 최모등은 유표가 죽고 나서 유비가 언제라도 이제 형주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항상 경계만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유표가 이제 살아있을 때에도 유비를 해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제 번마다 실패하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와의 보수통합 덕분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국민의힘 당에서 이제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직 그 임기를 마치면서 마치도 유언처럼 남겨뒀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국민의힘 당을 이용하여 자기의 그 대선 발판으로 삼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합당하거나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은 마침 그 무주공산이에요. 삼국지 당시 그 손신의 3대가 이미 경영해왔던 동호에서 마침 그 손책이 죽고 손책이 동생 송건이 보좌에 올랐을 때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군권은 모조리 그 주유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내정은 이제 예전부터 손책을 모셔왔던 장소라고 부르는 그 늙은 신하가 주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사들, 즉 참모그룹이 모조리 이 장소라는 늙은 신하의 손에 쥐어 있다 보니 이들은 공경에 빠져 있었던 유비와 함께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이제 조조에게 항복한 것이 더 낫다고 자기들이 주인에게 권고하지만 결국은 이제 유비 책사 제갈량에게 설복당하여 유씨와 손씨는 함께 손을 잡고 적벽 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판은 바로 그 대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비와 손잡고 조조에게 대항하느니 차라리 항복하는 게 더 낫겠다고 송건에게 공고했던 동호의 그 가장 연륜이 높고 권세가 막강했던 참모 장소는 굉장하게 김종인과 닮았어요. 제가 거꾸로 말했군요. 장소가 김종인과 닮은 것이 아니라 김종인이 바로 이 동호의 장소를 닮았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결국 장소도 제갈량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장소가 거느린 그 수십 명의 동호에서 한다 하는 모사 변사들이 이제 모두 달려들어서 제갈량과 설전을 벌였지만 결국 제갈량에게 모조리 패하게 되고 제갈량은 먼저 송군의 대장군인 주유부터 설복하여 손유연맹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저는 조조라는 이 강력한 대군, 그리고 이제 이후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위나라와 대적하는 데 있어서 유비의 총나라와 송군이 오나라가 연맹을 맺고 함께 대적해서 이후 50여 년을 생존할 수 있었듯이 조조라는
위나라라는 이 강대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자면 유비와 송건, 즉 총나라와 오나라가 손을 잡고 손유연맹을 하여 성공할 수 있었듯이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이 더불어민주당에게서 정권을 빼앗아오자면 유비로 비유되는 안철수와 국민의힘, 그러나 아직은 당대표가 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삼국지 당시의 동호로 비유될 수 있듯이 국민의힘당 이 두 세력이 만약 손을 잡지 않으면 결단코 이제 조조로 비유될 수 있는 이재명이나 또는 이낙연 또는 정세균 이런 여권 주자들로부터 정권을 되찾을 수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속의 이 손유연맹, 약자끼리 함께 손을 잡고 강자에 대항하여 싸움으로써 자기들의 생명도 보존하고 나아가 이제 천하도 삼분지기하여 끝내는 각자 자기들의 대업을 이뤄낼 수 있었던 교훈들은 삼국지 말고도 역사 속에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은 고구려가 외세였던 당나라와 손을 잡고 자기의 동족이었던 신라와 백제를 멸한 것과 같은 그런 매국적인 연맹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비록 이제 신라와 백제를 멸하긴 하였지만 그로 해서 고구려의 땅이 한반도의 영토가 더 커졌던 것도 아니잖아요. 당나라는 이제 평양까지 들어와서 군대를 추진시켰고 평양에다가 이제 당나라의 그 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를 아주 소국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으며 이로부터 고구려는 다시 당나라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피 흘린 투쟁을 계속 해나가야 했습니까? 바로 중요한 선거 때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교묘하게 북한을 이용하고 트럼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아주 똑똑하게 단못을 보아왔죠.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 대선, 곧 눈앞에 다가오게 될 이 적벽 대선에서 이번에는 또 중국의 시진핑을 이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반드시 방한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이 외교 성과를 가지고 또 대선에서 한번 크게 써먹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몇 해 동안 성추문의 내로남불과 같은 추태에 더 이상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이미지가 다 망가져 버렸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직도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이 많습니다. 조선은 이제 얼마나 음모와 괴계와 술수에 뛰어납니까? 그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이 이제 밭에 이삭을 밟아서 쓰러뜨리자 자기들로 이제 자기에게 형벌을 내린다면서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로 수염을 잘라서 군사들한테 보여주죠. 또 어디 그뿐입니까? 어찌나 거짓말에 뛰어났는지 그 원소와의 관도 대전을 앞두고 항복하러 왔던 허유에게 연달아 3번인가 4번인가 군량이 아직도 한 몇 달치 넉넉하게 있다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당장 내일부터 군량이 떨어져서 이제 군사들이 다 굶게 생겼는데도 계속 거짓말합니다. 바로 그 원소의 대군을 채우셨던 그 관도대전 때도 조선은 거짓말하고 허장성시하고 방관계를 쓰고 그리고 이제 원소의 양식 창고까지 부의스케가요 불을 지르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제 당시로서는 가장 큰 세력이었던 원소를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중문과 그리고 또 이제 원소의 세력이었던 그 하북의 대부분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조조가 바로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 누굽니까? 유비였잖아요. 당시로서는 유비의 세력은 정말 말도 안 될 만큼이나 작고 미미했지만 조조는 항상 유비를 경계합니다. 언젠간 이제 크게 될 유비를 자신의 그 가장 큰 잠재적인 적으로 라이벌로 이제 간주하고 있었잖아요. 이때 유비는 장차 자기를 공격하게 될 조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누구와 손을 잡게 됩니까? 콩마치도 박원순에게 속고 문재인에게 속고 다시 또 문재인에게 패하고 박원순에게 패해서 정말 한 발짝도 앞뒤로 내딛기가 어려울 때 안철수가 유승민과 손을 잡았던 것처럼 다시 천년 전으로 돌아가 유비는 처음부터 동호의 송공과 손을 잡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비가 서주라는 성지 하나를 장만하고 났을 때 여기에 역시 조조에게 패해서 궁지로 몰렸던 여포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비에게 여포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공고하지만 유비는 무릇 조조의 적은 다 자기 벗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여포를 받아주었고 이제 그 서주성 밖에 그 소패라고 부르는 작은 성까지 하나 내주었지만 종당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지금부터 명심해 주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김무성, 유승민 등은 원래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지어보려고 했지만 반기문이 불과 10여일 만에 이제 바로 중도 탈락하고 나니까 오갈 데가 없었던 이들 바른정당계의 그 탄핵 찬성파들은 절반 이상이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복귀하지 않고 한 절반쯤 남아있었던 유승민 계파 그 10여 명은 바로 안철수와 손을 잡게 됩니다. 이때 유승민과 손을 잡고 나서 안철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방금 1년밖에 안 되었을 때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가장 그 세력이 커서 한창 우길승천하고 있을 때 누가 보더라도 많이 지게끔 되어 있는 그 서울시장 선거에
그래도 안철수 당신이 나가서 박원순과 한번 붙어봐야 혹시 이길지도 모른다고 이 유승민의 무리들이 결국은 안철수를 꼬드겨서 이제 제물로 바쳐버렸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바로 무릇 조조해석은 다 자기 편이라면서 여포를 받아주었다가 정당에는 여포에게 서주선까지 다 빼앗기고 오갈 데 없게 되었던 그 유비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 진수의 삼국지 정사에서는 이때 여포를 가리켜 중국어로 류보 차이랑이 이렇게 규탄합니다. 직역하면 시랑이라는 뜻입니다. 즉 승량이라는 뜻입니다. 승량이를 무리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승량이때라 하지 않고 이리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중국어로 차이랑, 시랑, 즉 승량이라는 이 별명은 원래는 여포의 별명이 아니고 여포가 섬겼던 그 동탁의 별명입니다. 그냥 승량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당시 그러니까 동탁이 세도를 부렸던 그 동한말립에는 그 이제 글을 읽은 서생들이 일단 동탁의 이름만 나오면 바로 오 차이랑이 즉 오 승량이로다 이렇게 불렀다는 데서 이제 이렇게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사들이 역사 속에는 삼국지 말고도 아주 많습니다. 그 착하고도 바보 같았던 동과 선생이 이제 승량이를 구해주고는 하마터면 승량이한테 거꾸로 잡혀먹을 뻔했던 그런 우화도 역시 은혜를 원수로 알고 은인도 잡아먹는 그런 승량이의 잔인함을 얼마나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실리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괜히 쓸데없이 이제 그 유승민과 손잡고 바른미래당을 함께 만들었다가 이 유승민 무리에게 이제 당에서 집도 절도 다 잃어버렸다가 가까스로 다시 살아 돌아왔던 안철수의 신뢰 말고도 이 유승민이 무리에게 지금까지 계속 골탕을 먹고 있는 홍준표만 보더라도 김무성, 유승민 이들 그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이자들이 이제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 그 홍준표는 자기는 뭐 그들한테서 입당 원서를 쓰라느니 뭐 이런 짓거리들을 일제시키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말 없이 한마디로 이제 뒷문을 열어서 다 받아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복당하려고 하는 그 홍준표를 가장 앞장에서 가장 결사적으로 갈아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 탄핵 찬성 탈당파 바로 이 바른미래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홍준표 의원님 이제 알게 되었습니까? 사냥꾼의 화살에 맞고 피 흘리면서 당장 죽게 되었던 승량이를 자루 속에 넣고 숨겨줬던 동꽉 선생이 그 승량이한테 잡아먹힐 뻔했던 사례 말고라도 괜히 유승민이 무리와 손잡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다가 소도 잃고 유양칸도 잃고 또 스님도 절도 다 떠나가 버렸던 안철수의 생생한 신뢰. 그런데 어디 이뿐입니까? 하나 또 더 말씀드려 볼까요? 바로 동꽉 선생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더 멀리도 갈 것 없이 정말 바보같이 한마디로 동꽉 선생같이 순진하고 어리숙했던 정치 소년병 황교안을 보십시오. 이들이 배신을 팬먹듯이 하고 보복과 뒤통수를 후리치는 데서는 참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경으로 뛰어난 자들이란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넓적 이들과 손을 잡았던 황교안, 멀쩡하던 그 자유한국당 간판까지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바로 홍준표부터 핍박해서 이제 당 밖으로 아주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다는 것이 바로 황교안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 황교안이 총선에서 대표하고 1년 동안 잠적하고 지내다가 요즘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이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갈 곳 없이 바깥에서 굶고 얼고 있던 그 이들 유승민의 패거리들을 따뜻한 집에 받아들여서 살려주었던 그래서 유승민 개파에게는 한마디로 은인이나 다를 바 없는 황교안을 지금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사람들이 유승민 개파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는 한가요? 한때는 홍준표가 주인이었었고 또 한때는 황교안이 주인이었었던 이 당이 지금은 드디어 유승민 개파의 손아귀에 굴러떨어지게 생겼습니다. 홍준표는 이들을 뻐꾸기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어쩌면 유승민 개파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당의 진짜 주인이야말로 원래부터 자기들이라고. 자기들이야말로 이 당의 주인인데 억울하게 쫓겨나 그동안 바깥에서 방랑하다가 드디어 오늘 자기 집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속으로는 모두 기쁨에 겨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유승민 개파의 그 적자나 다를 바 없는 이준석은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로 부상하게 되자 바로 그동안 자기들을 구박하고 박대했던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심판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공언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자가 거의 매달 쉽게 쏟아내고 있는 말들을 하나하나씩 풀이해보면 얼마나 이 자들의 속바닥이 환하게 들여다보이는지 윤석열을 향해서는 지금 입당하지 않으면 바로 수입소가 되어 잡혀먹힐 것이니 알아서 일찌감치 사라져버리라고 하지 않는가. 홍준표를 향해서는 네가 오면 우린 다 같이 몰살하니까 오지 말고 그냥 바깥에서 혼자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를 향해서는 우린 다시 김종인을 상황으로 모셔올 테니까 올 테면 혼자 와. 혼자 오든 몇 명 끌고 오든 너한테만은 값을 조금 쳐주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없어.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혹시 아직도 이 국민의힘당과 통합
합당 같은 그런 헛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상의 여러 사례들에서 알 수 있지 않고 뭡니까? 그동안 계속 배신을 밥 먹듯이 해오면서 은혜를 원수로 갖고 구해주니 바로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식의 혹시 이런 걸 정치라고 하나요? 아무리 정치에서는 영원한 덕도 영원한 친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배신의 정치 문화로 일관해왔던 유승민 계파 이들 무리들에게 혹시 아직도 인류의 희망이나 미련 같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복당을 기대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님이시나 또는 합당 내지 통합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 안철수 대표는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한마디 공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 유승민 계파의 무리들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작자들이라는 것을 서슬하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조조가 싫다고 그래서 여포와 손을 잡았던 유비가 결국 종강에 가서는 어떤 결과를 맞았던가요? 여포는 아주 조조한테 붙잡혀 목이 떨어져 나가고 유비 또한 다시 조조에게로 가서 굴신하고 억지로 붙어 지내다가 종당에는 이제 다시 또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방송 제목은 조조가 싫다고 결코 여포와 손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단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당은 누가 당대표로 되는가에 따라서 송건의 동호로 될 수도 있고 다시 여포의 서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삼국지는 이미 뒤돌 수 없는 역사로 되었지만 안철수 대표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동탁 여포의 무리와 손잡는 일이 있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동탁이 여포의 손에 목이 떨어지고 여포가 다시 또 동탁이 부하였던 이가 곽사의 무리들에 의해 장안에서 쫓겨나듯이 홍준표의 복당이 유승민의 무리들에게 영영 막히고 윤석열도 타치로 이제 창당하게 될 때면 대선까지 갈 것도 없이 유승민이 무리들이 독차지한 이 국민의힘당이라는 이 배는 바로 혼자만 살겠다고 먼저 내뛰었던 그 이준석이라는 비겁하고도 더러운 선장에 의해 침몰되었던 세월호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준석은 이 이름부터가 불길하고 상스럽지 못한 이름입니다.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국민의힘당 새 당대표가 이준석이라니 결코 이런 당에 합류하여 함께 바닷속에 뒤집히는 일이 없기를 안철수뿐만 아니라 윤석열에게도 홍준표에게도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